바다 국물. 바지락과 무가 함께 들어가는 이유. 1. 바지락국에는 왜 무가 함께 들어갔을까요? 왜 예전에는 바지락국을 끓일 때 무를 함께 넣었을까요? 단순히 국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던 채소를 그냥 넣은 것일까요? 하지만 오래된 식탁을 떠올려 보면 바지락이 들어간 국에는 유독 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지락을 사면 자연스럽게 무를 떠올립니다. 이 조합은 요리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방식입니다. 오래 끓여보고 여러 번 먹어보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조합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온 조개와 땅에서 자란 채소가 어떻게 한 그릇의 국물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작은 조개 하나에 담긴 바다의 맛. 바지락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익숙한 조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개 중에서도 크기가 크지 않고 껍질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바구니에 담겨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을 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조개에서 놀랄 만큼 시원한 국물이 나옵니다. 이 맛의 핵심은 조개 속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감칠맛입니다. 바지락은 바닷물을 걸러 먹으며 살아가는 조개입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는 바다의 맛이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국을 끓이면 껍질 속에 있던 그 맛이 천천히 물속으로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맑은 국이지만 생각보다 깊은 맛이 납니다. 하지만 바지락만 넣고 국을 끓이면 맛이 조금 날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 조개와 함께 넣을 재료를 찾게 됩니다. 3. 국물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채소, 무. 무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국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무는 열을 받으면 숨겨져 있던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를 오래 끓이면 국물이 부드러워지고 맛이 둥그러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는 국물의 거친 맛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이 강할 때는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비린 맛이 있을 때는 그 맛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예전 식탁에서는 무를 국물 채소라고 할 만큼 자주 사용했습니다. 특히 조개나 생선이 들어가는 국에서는 무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단순한 채소가 국물의 성격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4. 바다와 땅이 만나 만들어지는 국물의 균형. 바지락과 무가 함께 들어가면 국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바지락은 바다의 짠맛과 감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는 부드러운 단맛과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국물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바다의 맛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밋밋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맑지만 깊은 맛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런 조합을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끓여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을 넣었을 때 국물이 더 편안해진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을 보면 무를 함께 떠올리게 되었고 그 조합이 오랫동안 식탁에 남게 되었습니다. 5. 왜 바지락국은 맑은 국으로 끓였을까요? 바지락국을 떠올리면 대부분 비슷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맑은 국물, 얇게 썬 무, 그리고 입을 살짝 벌린 바지락 껍질. 이 국은 된장국처럼 탁하지도 않고 고기국처럼 기름지지도 않습니다. 맑고 가볍고 시원한 국입니다. 왜 이렇게 끓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지락이라는 재료의 성격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지락은 이미 충분한 맛을 가지고 있는 조개입니다. 껍질 속에는 바다에서 만들어진 감칠맛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을 넣고 물을 끓이기만 해도 국물에는 자연스럽게 맛이 생깁니다. 여기에
무가 들어가면 국물의 단맛이 더해집니다. 무는 열을 받으면 단맛이 올라오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의 짠맛과 감칠맛 사이에서 무의 단맛이 국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강한 양념을 넣지 않아도 국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에는 된장이나 고추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양념을 많이 넣으면 조개의 맛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전 식탁에서는 이런 원리를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끓여보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개를 넣은 국은 맑게 끓일 때 가장 시원하다는 것을. 그래서 바지락국은 자연스럽게 맑은 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국의 특징은 자극이 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밥과 함께 먹어도 부담이 없고 속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단순한 국 한 그릇에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끓여보며 찾아낸 국물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바지락과 무, 이 두 재료만으로도 국물이 충분히 완성된다는 것을 예전 식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6. 바닷가 식탁에서 시작된 국물. 바지락국은 어디에서 시작된 국일까요? 정확한 기록이 있는 음식은 아니지만 이 국의 모습은 바닷가 식탁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바지락은 바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입니다. 조개 가운데에서도 가격이 아주 비싸지도 않고 잡기도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서는 바지락이 일상적인 식재료였습니다. 조개를 캐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 국이었습니다. 조개를 깨끗이 씻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거기에 물을 조금 썰어 넣습니다. 그리고 바지락을 넣으면 국물이 완성됩니다. 이 국은 특별한 양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식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국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조개를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채소는 늘 귀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식탁에는 바다의 재료와 땅의 재료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선에는 무, 조개에는 무, 해산물 국에는 채소. 이런 조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식탁의 균형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얻은 재료는 맛이 강하고 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자란 채소가 그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지락과 무의 조합도 바로 이런 식탁의 균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의 조개와 땅의 채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국물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 음식이면서도 동시에 집밥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국. 그래서 이 국은 바닷가 마을에서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식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7. 왜 바지락국은 속이 편한 국으로 기억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지락국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같은 기억을 함께 떠올립니다. 맑은 국물, 얇게 썬 무, 그리고 숟가락으로 건져 올린 바지락 몇 개.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는 국. 그래서 바지락국은 특별한 날의 음식이라기보다 일상 속 국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식탁에서는 이런 국이 자주 필요했습니다. 기름이 많지 않고 부담이 적으며 밥과 함께 먹기 좋은 국. 바지락국은 그 조건에 잘 맞는 음식이었습니다. 바지락은 기름기가 많은 재료가 아닙니다. 무 역시 자극적인 채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재료가 만나면 국물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맑고 시원하고 부드러운 국. 그래서 바지락국은 속이 편한 국으로 기억됩니다. 이 국은 강한 맛으로 기억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전 식탁에서는 이 국이 아침 국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밤새 쉬었던 속을
부담 없이 깨워주는 국.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먹기 좋은 국. 그래서 바지락국은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늘 곁에 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음식, 바지락국은 그런 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8. 왜 바지락국은 지금까지 식탁에 남아 있을까요? 요즘 식탁은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이 들어왔고 조리 방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지락국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식탁에서 끓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국은 재료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바지락, 무, 마늘, 그리고 약간의 소금. 이 정도만 있어도 국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국은 어떤 식탁에도 잘 어울립니다. 밥상에 반찬이 많아도 부담 없이 올라갈 수 있고, 반찬이 단순한 날에도 국 한 그릇으로 식사를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생활 속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맛의 성격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처음에는 강한 인상을 남기지만 자주 먹기에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지락국은 맛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국이 됩니다. 이런 음식은 식탁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늘 곁에 있는 음식. 그래서 바지락국은 예전 식탁에서 지금 식탁까지 조용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의 중심에는 언제나 바지락과 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9. 바지락국을 끓일 때 기억하면 좋은 점. 바지락국은 재료가 단순한 만큼 끓이는 방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차이가 국물의 맛을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먼저 바지락은 깨끗이 해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개 속에 남아있는 모래가 빠져야 국물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국을 끓일 때는 물을 먼저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열을 받으며 천천히 단맛이 올라오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충분히 익히면 국물의 바탕이 부드러워집니다. 바지락은 마지막에 넣습니다. 조개는 오래 끓이면 살이 질겨지고 국물도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벌어질 정도로만 짧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지락의 시원한 맛과 무의 단맛이 맑은 국물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됩니다. 바지락국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서를 지키면 국물의 느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10. 이 조합이 주는 편안한 균형. 바지락과 무의 조합은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음식은 아닙니다. 향이 강하지도 않고 자극적인 맛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국을 먹고 나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다의 짠맛과 감칠맛, 그리고 무의 부드러운 단맛. 이 두 가지가 만나면 국물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은 어떤 반찬과도 잘 어울립니다. 밥상에 생선이 올라와도, 나물 반찬이 있어도, 김치와 함께 먹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식탁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튀지는 않지만 식사를 마무리할 때 국물 한 숟가락이 편안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바지락국은 오랫동안 집밥의 국으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11. 예전 식탁에 이어지던 조합의 기억. 예전 식탁에는 이런 조합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개에는 무, 생선에는 무, 멸치에는 다시마. 이런 조합은 누군가 책으로 정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식사를 거치며 어떤 재료가 함께 들어가면 맛이 가장 편안해지는지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락을 보면 물을 떠올리고 생선을 보면 물을 먼저 썰어 넣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합은 세월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합은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지락과 무 역시 그렇게 이어져 온 식탁의 기억입니다. 12. 바다 국물의 끝에서 오늘 우리는 바지락과 무라는 아주 단순한 재료를 따라 한 그릇의 국물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에서 온 조개, 그리고 땅에서 자란 채소,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맑지만 깊은 국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식탁에서는 바지락을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함께 꺼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한 조리법 때문이 아니라 맛이 가장 편안해지는 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언제 먹어도 부담 없는 국. 그래서 바지락국은 시간이 지나도 식탁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재료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오래 이어져 온 식탁의 이유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